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충북을 찾았습니다. 충북 캠프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표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시군에서는 의원 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차로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차량에 대해 충북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옐로우존을 도입해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미래 창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판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가 시장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1명, 충주 6명, 제천 3명, 음성 4명, 진천 3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7,982명, 충북 누적 사망은 84명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당원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력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충북을 찾았습니다. 공식 방문 목적은 충북 선대위 임명장 수여였는데 과거 자신의 발언처럼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북에서 막판 당심을 얻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당원 투표 이틀째. 결과 발표를 사흘 앞두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예비 후보가 충북을 다시 찾았습니다. 선거 조직을 한데 모아 세력을 과시했는데 송광호, 오재세 등 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내년 지방선거 예비 주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종배 의원이 국회 일정으로 빠지면서 윤 후보와 같은 검찰 출신인 경대수 충북 선대위원장이 대표로 나서 화답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우리 충북이 그 어느 지역보다 정말로 혁혁한 그와 같은 공을 세우리라 확신하면서 충북 선대위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윤석열 후보는 선거인단 수를 떠나 충북이 대선에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책임당원의 그 숫자를 떠나가지고 이 또 충청 지역이 정말 그 대선에서 중요한 지역이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자주 올 겁니다. 국민의힘 충북 선거인단 수는 2만 5천 명 정도로 가장 많은 경북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지만 지난 반년 사이 책임당원 등 선거인단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충남과 충북을 하루에 연이어 방문한 것은 과거 자신의 발언처럼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에서 신규 유입된 당원들의 표심을 잡아 우위를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충청권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충북 관련 공약으로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와 청주공항 활성화,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당원 투표 이틀 만에 과반이 참여하며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 중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는 5일 결정됩니다.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제20대 대선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변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어제 출범한 민주당 대선 선대위에서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선대본부 문화강국 본부장에, 이용희 전 의원은 이해찬 전 당대표와 함께 상임고문에 임명된 가운데 이장섭 도당위원장은 충북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시군별 기초의원 수와 선거구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지자체는 늘려달라고 하고 순순히 줄이겠다는 지자체는 없고 균형 발전 문제까지 더해져 해법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기업 입주가 잇따르며
인구가 8만 4천여 명까지 늘어난 진천군. 정작 군의원은 7명에 불과해 인구가 3만 2천여 명으로 진천군의 절반도 되지 않는 보은군보다도 오히려 1명이 적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진천에서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타 지역하고의 이제 그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해줘야 되지 않냐. 시군별 기초의원 수와 선거구를 정할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충북의 전체 기초의원 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시군별로 조정해야 하다 보니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묘안을 많이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인 해법으로 국회가 충북의 기초의원 수를 늘려주면 되지만 전국적인 증원 요구에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기초의원 수에 손을 댈 경우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충청북도에 이미 면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역을 한 군데를 줄이고 한 군데를 늘려준다는 그 자체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각 당과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획정 기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회의 기초의원 수 결정 등을 지켜봐야 해 실제 결정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교차로에서 차가 밀리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물기 차량들 때문에 옴짝달싹 못한 경험 있으시죠? 경찰이 꼬리물기로 몸살을 앓는 교차로에 이른바 옐로우존을 설치해 차단에 나섰는데요. 전용 단속 장비가 개발되면 내년엔 전국에서 처음 시범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청주 용정동의 한 사거리.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차량 행렬이 앞차 꼬리를 물고 속속 이어집니다. 곧바로 빨간 신호로 바뀌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한 SUV.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교차로 안에 갇혀버립니다. 결국 마주오던 차들이 꼬리물기 차들을 피해갑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이 SUV 운전자를 불러 세웁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하셨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뒤늦게 앞차를 따라붙었다 경찰 주의를 받은 운전자가 항의하기도 합니다. 파란불 보고 했는데. 막히셔도 꼬리 물기 하시게 되면 다른 쪽에서 오는 차가 다 엉키게 되는 거거든요. 최근 4년 동안 도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1,700여 건.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상습 꼬리물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자 경찰이 청주 지역 주요 교차로 8곳에 이른바 옐로우존을 설치했습니다. 녹색등일 때 진입한 뒤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옐로우존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옐로우존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눈에 잘 띄도록 테두리엔 폭 30cm의 황색 실선이, 안쪽엔 B급 형태의 선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단속 범위가 알쏭달쏭했던 운전자들은 시각적 효과가 높아졌다는 반응부터 꼬리물기가 안 되려면 그 꼬리를 무는 사람들이 그 전에 이미 인지를 하고 서야 되잖아요. 단속을 하게 되면 좀 더 교통 체증이 완화되지 않을까. 보완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부러 안 가가지고 신호를 그렇게 넘기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좀 썼으면 좋겠어, 차라리. 몇 초 남았다는 거.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경찰은 내년까지 차량 추적 기술이 탑재된 꼬리물기 자동 감지 센서 카메라를 개발해 사거리에 매달아 통과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내년 전국에서 첫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영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옐로우 박스와 또 무인 단속 장비를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까지 경찰청에서 이 장비 기술을 개발을. 경찰은 한 달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중순부터 캠코더 등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본격 단속에 나서는 한편 교통 여건 변화를 살펴 청주의 다른 시군으로도 옐로우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고등학생들이 학생기업과 창업 도가리 활동에서 만든 물건을 직접 판매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한 공간이 충주의 한 재래시장에 마련됐습니다.
미래 창업 활동을 미리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로 만든 도마와 접시, 전기 기술을 이용한 액자,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 750L을 이용한 액세서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옆에선 따끈한 커피를 데워내고 시원한 음료도 만들어냅니다. 충주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이 함께 운영할 청소년 꿈키움 마켓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판매도 잘 되면 좋겠어요. 지역 학생기업과 창업 동아리에서 만든 제품들을 정작 지역에 선보일 공간이 없어 교육청과 시장 상인회, 건물주가 힘을 모았습니다. 비어있던 재래시장 상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겁니다. 학생 교육과 전통시장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높이, 더 멀리 자기의 꿈을 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판매 첫날을 기념해 특별히 초등학교 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물건을 만든 뒤 판매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며 진정한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어봅니다. 저희 같은 어린 초등학생들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왔어요. 꿈키움 마켓은 상설 전시 판매 상점인 만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특수학교 학생들이 커피 등을 팔며 운영합니다. 각 판매 수익금은 활동 운영금으로 쓰여지고 일부는 기부도 될 예정입니다. 졸업하고 나서나 아니면 학생 재학할 때도 이제 여러 사회생활과 그리고 실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비 청년 사업가를 돕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계는 2호점 확대 등 지속성을 위해 지자체에도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 출신의 전 안기부 국가공작원, 암호명 흑금성으로 알려진 박채서 씨의 증언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가 겪어야 했던 현대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경색된 남북관계를 푼 것, 남북이 합작으로 만든 한 편의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성사시켰던 대북 비선 시절 이야기 6번째로 이어가겠습니다. 2003년도에 취임하고 나서 거의 1년 이상을 이제 이게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아마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그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의 어떤 상당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그 자문이 들어왔어요. 특사회담을 해야지 남북 문제가 빨리 풀 수 있다. 직접 부딪히는 거지 아니에요. 빨리 만나야지 해결책이 나온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케이 하자. 그게 가능하면 하자. 그런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북쪽에서 먼저 이제 이 얘기를 아니 어제까지 우리가 포 쏘고 막 미사일 쏘고 난리 쳤는데 내일 갑자기 우리 악수한다면 이거 체면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남북이 화해가 된다는 무슨 뭐가 좀 이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남북 얘기가 딱 떠오르다. 조명회가 이제 그 공연단 내려와서 이게 물동이 춤추고 막 이런 것을 우리 언론 기자 하나가 딱 찍어가지고 자연미인 그래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뭐 그 카페도 막 만들어지고 카페 회원이 뭐 15,000명 되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한데 우리 큰 면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남남북녀 하자. 남쪽 남자, 북쪽 여자가 결혼해도 피를 섞는마다 더 남북 화해를 하는 상징적인 뭐 있겠느냐. 그 남자 아버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국정원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자기 마누라하고 그 아들을 불러나가서 회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거 하면은 문제 생긴다. 될 것 같으냐. 남북이 어떻게 결혼하느냐. 되지도 않니 가지고 너 허풍 꾸지 마라 이렇게 막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대답을 안 하니까 그다음에 협박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조명이는 기쁨주다. 우리는 기쁨주라는 개념을
뭐라고 했어요. 몸 파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잘못된 교육이고 그 잘못된 방공 교육이에요. 그런 애들 어떻게 당신 만면으로 듣고 살겠느냐. 그리고 남자한테 너 인마 이런 애들을 어떻게 너 평생 네 마누라 듣고 살겠어. 그 상태에서 남남무녀 결혼작전은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일을 추진하면서 하나만 아니라 그 예비책을 항상 갖고 올 거거든요. 그게 이제 광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포기를 하고. 왜냐면은 어느 한쪽에 부모가 결혼을 저렇게 반대하는데 되겠냐라고 기관에서 저렇게 난리치는데 안 된다. 빨리 포기를 시켰죠. 그러고 그러면 광고를 하자. 어차피 목적은 남북 관계를 푸는 전초적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게 삼성이 하다 보니까 이쪽의 상대를 이쪽의 파트너를 그 삼성전자 광고 모델인 이효리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미 콘티까지 짠 거예요. 어디서 할 것인가, 북으로 갈 것인가, 남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실제 남쪽에서 하는 거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직 남북 관계 풀어지지 않는데 여기로 온다는 것은 이것은 그 후의 문제다. 그러니까 제3국에서 하자고 이제 그 삼성도 부담되니까 그냥 어디 좀 이렇게 상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상해로 결정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81년도. 81년도. 제가 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언니 참 떨렸지. 영애와 나 둘만의 노래가 아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청와대에서는 매일매일 이제 얼마나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이제 보고를 받는 거고. 왜 그러냐. 이 광고 촬영하기 전에 남과 북이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끝남과 동시에 바로 그때 4월인데 남북 공식 회담이 이루어지는 걸로 창업거래대 이루어지는 걸로 다 세팅을 시켜놓은 거예요. 오랜만에 열린 남북대화, 개성 남북 차관급 회담 소식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측은 북한이 육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로는 포탄이 날아가더라도 밑에서는 대화를 해라. 그게 정치란 말이에요. 외교고 정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위에서 포탄 날아가기 전에 이것부터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류를 통해서 남한에서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 통합되면은 이제 자유롭게 우리 북한을 이제 그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그런 하나하나 국민 하나하나가 또 기관대로 부처는 부처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계 북한 주민 단체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교류하면서 그런 본격적인 남북 교류 협력 시대에 들어간 그 과정이 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충북의 연평균 기온이 30년 사이 0.3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이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후 평년값을 수록한 충북의 기후 특성집에 따르면 충북 연평균 기온은 11.6도로 이전 기후 평년값보다 0.3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장 추운 달인 1월에 0.6도가 올라 기온 상승이 가장 뚜렷했습니다. 강수량은 3.5mm 감소한 가운데 6, 7월의 강수량은 감소한 반면 8월은 증가해 장마철 이후 강수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 지원도 달라진 유통 환경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활성화된 온라인 유통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기술 지원과 규제 완화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땜질식 자금 지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임대료 지원이나 세금 감면 같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충북 기업들이 낸 지방소득세가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2,395억 원으로 지난해 1년 동안 거둔 액수보다 30.5%나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 267억 원을 포함해 1,284억 원을 거둔 청주시가 전체 53.6%로 가장 많았고 진천 230억 원이 두 번째, 음성 290억 원, 충주 194억 원 순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